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TV의 천영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근래 보지 못한 그런 엄중한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시점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한하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어떤 요구를 가져오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가급적 멀리 떼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국 쪽으로 한국을 가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막고 한국을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국이 노리는 목표죠. 그런데 이건 중장기 목표고 지금 당장 급한 최우선 과제는 뭐냐? 그것은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막는 겁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양측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여러 사안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뿐 아니라 한중 관계의 미래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미국과는 이제 겨우 지소미아 문제 그 고비를 넘겼는데, 이 고비를 넘기자마자 방위비 분담 협상에 시한이 다가오고 있고, 또 방위비 협상에 가파른 고개를 넘으면 그것보다 더 골치 아픈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라는 그런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냉철한 상황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전략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의 그 발언이 이미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미래혁신 포럼이 주최한 한중관계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세미나에서 추고홍 대사는 한국은 미사일을 배치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가 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투로 은근히 협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추 대사의 이런 무례하고 고압적인 어투를 주는 문제를 삼았지만은 이게 꼭 대사를 탓할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의 임무는 본국 정부 입장을 주재국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방법이 좀 거칠고 무식하긴 했지만은 문제의 본질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 있는 것이지 전달하는 방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입장을 아무리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표현하더라도 그 내용이 한국에 대한 경고와 협박이라는 그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넉 달 전인 지난 8월 6일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이 이미 중국 정부 입장을 더 강한 어조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 신중하게 숙고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거만하고 위협적인 그런 언사입니까? 8월 20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왕이 부장이 이번 방안에서 이런 입장을 얼마나 강도 높게 전달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때 직접 이런 입장을 전달할지,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문제 삼을
일이 못 됩니다만은 우리와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가 우리의 안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고압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을 일삼는 것, 이거는 문제를 당연히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업자득인 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도록 만든 게 누굽니까? 2년 전 사드 배치에 대한 그 보복으로 한국으로부터 삼불합의라는 그런 뜻밖의 굴복을 받아내는데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는 겁니다. 삼불합의란 뭐냐면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그리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의 심기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아무리 횡포를 부리고 우리를 짓밟더라도 감히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겠다.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서 대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 중국을 위해서라면 우리 안보 주권도 포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차라리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무엄한 일은 안 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합의까지 해놨으면 중국에게 협박받고 짓밟혀도 할 말이 없고 중국 대사가 총독이나 천자의 칙사 같은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 보인다고 해서 시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87년에 체결된 INF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에 중거리 미사일의 그 유럽 배치를 금지한 조약인데 미국이 지난 8월 2일에 이 조약을 폐기했습니다. 미국이 INF 조약을 폐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협정에 위배되는 그런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한 데서 찾았지만 실제 이유는 최근 그 중국의 비약적인 중거리 미사일 전력 전강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87년에는 러시아가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지만은 2019년에는 중국이 가장 경계할 전략적 그런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그 INF 조약에 묶여서 미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중거리 미사일 개발도 못하고 배치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은 미국 해공군의 중국 그 인근 해역 접근을 거부하기 위한 소위 A2AD라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배치를 해왔습니다. A2AD라는 것은 Anti-Access Area Denial의 약자인데 직역을 하면 반접근 지역 거부라는 그런 뜻인데 미국 해공군이 중국 근처에 못 오게 만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 확장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러시아와 INF를 폐기를 하고 또 동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그 미사일 전력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숫자에 있어서는
ICBM에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합쳐서 최소 1340기, 최대 2740기로 미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정보가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압록강 넘어 그 퉁하에다가 배치한 동풍 17 단거리 미사일도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문제지만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작전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할 능력을 확보를 하고 또 평택과 오산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사거리 1500km의 그 동풍 21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 이게 동아시아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균형을 깨뜨린 굉장히 큰 그런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항해서 한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구암 이런 데다가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동아시아 미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재래식 미사일 공격에 대항할 재래식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중국이 뭐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은 이건 핵미사일이 아닌 재래식 미사일이라는 거, 이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 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중국의 공격에 대항할 미국의 수단은 핵무기하고 군함에 적재된 그 토마호크 재래식 순항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 순항미사일은 중국까지 가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풍 21 같은 아주 빠르고 정확한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는 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 결정에 고려할 사항은 뭐냐? 저는 1차적으로 한국의 안보 이익에 이게 부합되냐 안 되냐, 이걸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라는 최우선 안보 목표 달성에 활용할 여지가 얼마나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한미동맹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것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한미동맹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거기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패권적 횡포를 건절하고 동아시아 미래 안보 질서와 전략적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책은 뭐냐? 가부를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 핵 문제 해결 시한과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향후 2년 내에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다는 결정을 지금 미리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해서 중국도 책임을 지게 하고, 또 중국이 반발할 명분도 박탈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렇게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싫으면 당신들이 북한 비핵화에 더 큰 힘을 쓰면 될 것 아니냐? 북한 비핵화도 못하는 주제에 왜 우리한테 와서 자꾸 시비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질 건덕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만 배치하면 안 됩니다. 일본과 괌 이런 다른 아시아 지역과 동시에 배치를 해야 한국에 집중될 중국의 압력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만 만만하게 보고 우리에게만 보복을 할 경우에 우리 혼자서 부담을 떠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국, 일본과 공동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가장 만만한 한국만 골라서 보복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우리의 보험을 미리 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